자, 먼저 배터리 업체들이요, 이러한 레이저 노칭 공정을 얼마나 도입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이러한 레이저 노칭 공정을 그 어떤 업체들보다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배터리 화재 사건을 일으키면서도 신공정을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 LG 화학 시절부터 이러한 레이저 노칭 공정을 도입하려 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장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온 기업이 바로 D&T입니다. D&T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들던 기업인데 이 장비가 생각만큼 잘 팔리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D&T가 2차전지 사업으로 계속 진출을 희망해 왔고, 바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가장 먼저 준비하면서 2차전지 산업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D&T요, 바로 유명한 상장사인 AP 시스템 그리고 APS 홀딩스의 계열사입니다. AP 시스템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레이저 기업이죠. 이미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굉장히 고사양 장비들을 많이 납품해 온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 모두 AP 시스템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T는 이처럼 굉장히 유명한 레이저 장비 기업의 한 가족이구나, 이 레이저 사업에서는 유서가 깊은 그러한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T가요, 자, 일단 자르기 쉬운 음극용 레이저 노칭 장비를 먼저 개발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양극도 잘라낼 수 있는 이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D&T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손을 잡고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D&T가 삼성이나 SK와 같은 다른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게 될까요?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 강의에서도 D&T는 LG향이다 라고 비교적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먼저 삼성 SDI와 SKO는 레이저 노칭 공정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삼성 SDI도 과거에 LG처럼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라인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도입하긴 했는데 이 생각보다 레이저 노칭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가 절감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공장에서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 더욱더 성능이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차세대 공장을 지을 때에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프레스 공법을 이용한 노칭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아직은 프레스 공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이다 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레이저 노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고 싶다. 우리도 레이저 노칭을 하고 싶긴 한데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레이저 공정을 급하게 도입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요, 비교적 여유롭게 협력사와 함께 장비를 오래 시간을 투입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 SDI와 함께 손을 잡고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하기 시작한 기업이 누구인가? 바로 필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NT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 SDI가 레이저 노칭 공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장비사의 기술력이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성 SDI가 굉장히 급하게 레이저 노칭을 도입하고 싶다, 빨리빨리 도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협력사들이 장비 개발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D&T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장비를 공급해줘 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특히 D&T가 AP 시스템과 한 집안이잖아요. 이 삼성그룹은 오래전부터 AP 시스템 그리고 APS 홀딩스와 굉장히 친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T를 찾아가지 않고 필에너지와 함께 여유롭게 장비를 개발해 온 이유는 레이저 노칭 공정을 서둘러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에너지가 우선은 삼성 SDI와 함께 뒤이어서 PNT가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SKO는 삼성 SDI보다도 더욱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이저 노칭 공정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최근 들어서야 하기 시작했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를 누가 만들어줄래? 협력사를 찾는 작업도 2020년대 이후 지나서 굉장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레이저가 반짝반짝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새로운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레이저도 좋긴 한데 반드시 지금 당장 써야 돼. 우리 지금 급하게 가져가야 돼. 이러한 입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필에너지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필에너지는 누구입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필에너지의 모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필옵틱스입니다. 그런데 필옵틱스가 누구인가? 바로 AP 시스템 다음으로 국내에서 레이저 장비에서 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AP 시스템의 유력한 경쟁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AP 시스템과 필옵틱스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필옵틱스와 한 집안인 기업이다. 필에너지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필에너지도 바로 이러한 가족의 힘을 빌려서 필옵틱스의 레이저 기술을 빌려서 이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해 왔고 삼성 SDI와 함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능이 높은 장비를 꾸준히 개발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에너지가요, 이미 음극에 사용되는 노칭 장비는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삼성 SDI 쪽으로 공급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극이요. 이제는 우리가 양극용 레이저 장비도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머지않아서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삼성 SDI 쪽으로 이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PNT입니다. 그런데 PNT는 어떤 기업인가? 바로 삼성 SDI의 어떤 장비를? 프레스 공법의 노칭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입니다. 삼성 SDI가 레이저 노칭을 서둘러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스 노칭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 장비를 공급한 기업이 바로 PNT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 SDI가 앞으로 우리 노칭 공정을 레이저로 가겠다, 더 이상 프레스를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PNT 입장에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스 장비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PNT가 이러한 불상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도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했다라는 입장을 취해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PNT의 레이저 노칭 장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우선 음극에 사용되는 음극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는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양극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PNT는요, 원래 레이저 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아니에요. 롤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필에너지보다 이 레이저 사업에서의 업력과 경험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삼성 SDI가 레이저 노칭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PNT보다는 필에너지가 우위에 있지 않겠냐, 이러한 평가가 조금 더 지배적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시 중간 정리를 해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는 DMT가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 SDI 쪽으로는 필에너지가 장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SKO는 어떨까요? 자, SKO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나 삼성보다 레이저 노칭 공법에 훨씬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고 협력사도 훨씬 더 늦게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SKO는요, 아직은 어떤 기업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 누구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비사들의 이 장비 개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좀 후보군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게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죠. 그런데 과거부터 꾸준히 레이저 노칭 장비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들보다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LG 쪽으로는 DMT가, 그리고 삼성 쪽으로는 필에너지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이러한 노칭 공정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SK온으로 구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기술이요, 이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SK온에 굉장히 많은 장비를 공급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급 공정은 성과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급 공정까지 장비군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도 SK온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할 것이다 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기술 외에도 또 어떤 후보군이 있는가? 바로 DA 테크놀로지가 있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는요, 과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활발하게 장비를 공급해 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계속해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후발 기업이다 보니까 게다가 레이저 장비 전문 기업이 원래 아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쟁사 대비 이 장비 기술이 아직은 좀 뒤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SK온이 레이저 노칭에 대해서 보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아직 장비 업체의 장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DA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SK온으로의 빈틈을 찾아 나서기에는 아직은 시간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노칭 기술 그리고 이러한 레이저 장비를 어떤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들 내용에 더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노칭 공정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것만 같고 굉장히 고차원의 기술일 것만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업들의 장비 개발 현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장비사들이 레이저 장비 개발에 성공해 왔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쟁사가 이 영역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후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 레이저 노칭 장비라고 하면 DNT가 독보적이었고 DNT가 모든 배터리 기업들에게 독보적으로 장비를 공급할 것만 같이 이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됐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쟁사들도 장비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배터리 업체별로 경쟁 구도가 나뉘는 그러한 특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본래 변화가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이러한 레이저 노칭 같은 비교적 어려운 영역도 이 업체들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DNT 같이 기술력이 가장 앞서는 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 기업에게만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꼭 이 기업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후발 기업들도 함께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장비를 개발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고 기술력이 비교적 낮다라고 평가받아도 장비 공급을 성공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고루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제게 2차전지 관련 질문을 주실 때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 주세요. 이 기술력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들을 살펴볼 때 이 기술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기술력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만약에 기술력만 갖고 투자한다면 우리가 DNT 말고는 사실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기술력이 비교적 늦었던 후발 기업들도 장비 공급 기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레이저 노칭 장비사들을 살펴볼 때 누가 기술력이 가장 좋은가 이 한 가지만 살펴보지 마시고 장비 업체들의 장비 개발 진척도나 경쟁 구도를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시면서 이들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노칭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아직 장비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또 다음 편에서 더욱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차전지 산업 쉽게 이야기 시리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